지금 무주택자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뭐야? 연립빌라를 매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날 수 회복할 수 있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모델링인데 부동산은 쳐다보지도 사실 말아요. 더 쉬워요. 지금 무주택자 이렇게 하세요. 아포유 일부 2021년 6월 30일 신사임당 영상이고요. 조회수 18만 8천 회 정도입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무주택자 1억 갖고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였었는데 지금 찍는 중에 좀 바뀌었어요. 참조는 하시고요. 일단 영상 내용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이 되게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시장에 대해서 전망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 아포유라는 사람은 그걸 맞췄다. 약 3년 동안 맞췄다고 하고 분기별로 뭐 잘 맞췄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저한테는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부분인 실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인데 검증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는 아포유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요. 큰 틀에서 지금 무주택자들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결론에는 약 1억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초반 설명은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전세가의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의 상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의미한 부분이고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많이 올라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매매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사람들이 집을 팔고 전세를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다만 전세는 실수요에 기반을 둔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뭐 전세가 오르면 당연히 매매가의 상승도 수반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면 맞겠죠. 잠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금년 초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고 지금 시장 전체에 대해서 주도 세력이 현 정부의 정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나왔던 정책들의 대부분이 기존 주택자들을 세금으로 규제하는 정책이었어요. 그거 외에 뭐 다른 정책이 있었나 싶네요. 말은 80만원 공급 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등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나는 당장 지금이 중요하고 1, 2년 뒤가 중요한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고 언제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말인가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대책으로 보이고 일단 사람들이 배 아플 수 있는 가격 올라가는데 쟤네들은 일도 안 하고 아파트로 돈 잔뜩 벌고 있네. 걔네들한테 세금으로 좀 혼내줘야겠다. 이렇게라도 이제는 징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있는 걸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걸 실제 정책으로 이렇게 써버릴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도 주도 세력이 현 정부의 정책이다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제 주위에서 뭐 직장에서건 아니면은 대학 때 친구건 아니면은 뭐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무주택자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게 되면은 저도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 무주택 포지션인 상황에서는 물론 청약 가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3기 신도시 청약을 해라. 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저는 제 지금 임차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택봉이한테도 뭐 마찬가지로 교산 신도시 청약을 위해서 하남 쪽에 주소지를 두고 준비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뭐 베스트여서 이걸 하라고 한 거냐?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포유님이 이야기를 했던 거랑도 저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매매에 제한이 걸려 있고 또 임대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리고 임대 비율이 높은 것보다도 더 좀 제가 봤을 땐 문제로 보이는 게 소형 평형이 너무 많아요. 대형 평형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이렇다면은 구매력 있는 계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추후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계층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이 매우 적어져요. 매우 적기 때문에 약간 고립화된 신도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밟지만은 않은 미래다. 다만 최초 진입 가격 자체가 매우 싸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볼만 한 거죠. 되기만 한다면. 가격 메리트는 확실히 있다. 다만 이게 괜찮은 입지와 향후 투자 가능성, 향후 발전 가능성이 좋냐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다. 이런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거 형태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들이라면 사는 것을 고려해라 라는 주장을 하셨고요. 지금 제목이 바뀌었다고는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이제는 감안을 해주시고, 처음에는 1억 갖고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무주택자라면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는 금액은 좀 차이가 생겼지만 잘 나가시다가 끝에 뜬금없이 분양이 아닌, 신축이 아닌 2에서 한 4년 차 정도 서울 한정 혹은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연립 빌라를 매수해봐라, 매수하는 것도 검토해봐라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따른 제 해석과 제가 이제 택봉이한테 이야기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회 초년생이 연립빌라를 절대 제대로 된 거 못 고르고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들이 다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생 많이 해요. 잘 되는 경우가 없진 않겠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뭐든 100% 잘 안 되고 100% 다 잘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다만 전반적인 경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회 초년생이고 1억 남짓 있는 애들이 연립빌라를 매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다? 이거는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를 하나를 장만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장만한 게 아니고 택봉이가 산 거를 내가 뺏어왔는데, 뭐 좋은 마이크로 한다고 많이 듣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마이크가 문제가 아니라 뭐 내용이 문제일 거고, 그 옛날 뭐 정치인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서 100만 명 모아놓고 연설도 했다고도 하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어찌 보면 구글보다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회사일 텐데 빌 게이츠도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뭐 좋은 마이크 안 쓴다고 영상 조회수가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야기는 좀 샜지만 또 센 건 아닌 게, 저는 이젠 이 영상 꾸준히 보면서 과연 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포유 대표죠,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가 대단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도 궁금했고요. 대단히 이젠 전문가인 듯이 이야기를 하고, 뭐 전문가 맞으시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사임당 영상에 나온 분들을 무작정 비판해서 제가 지적인 우위를 점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뭐 있어 보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부동산 강의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택봉이한테 할 수 있는 수준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젠 다시 돌아오면 시장에 대한 전망을 아주 확신에 차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식 방송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주식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뭐 경제방송, 경제TV에 여러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료 강의도 대단히 많이 하고요. 근데 다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연 20%씩만 할 수 있으면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명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훨씬 더 큰 수익률을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에게 대단한 비법이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껏 하는 게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강의 팔고 카페 운영해가지고 뭐 하고, 지금 이제 유튜브 시대니까 구독자 모아서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조회수 노리고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행동이다 이렇게 보이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아포유 대표님이라는 분이 단정짓지는 못하겠지만 세부 건들에 대한 설명은 뭐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어요. 챙겨서 들어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한다, 그리고 이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관상을 중시하는데, 관상을 봤을 때 그렇게 귀한 상이 아닙니다.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많아요. 사기꾼 엄청 많고요. 그리고 제가 주식보다 부동산이 쉽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은 개인 대 개인 싸움이거든요. 다 옆집 누구누구, 옆집 갑돌이
옆집 갑순이 이런 애들이랑 한정된 재화를 놓고 싸우는 거고, 다만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중에 통화가 많이 풀리고요,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어떤 형태로건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 축적되는 대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아파트는 상당한 안전자산에 속하는 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생각이지 무슨 부동산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공급량 수준에서 연평균 입주량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이제는 특정 입지에 대한 분석이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산업구조가 뭐 2013년 14년이랑 지금 엄청나게 변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인구구조 엄청나게 변하지 않았고, 근데 그때는 왜 하락장이었고 미분양 나고 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다 분위기가 바뀌어 있고. 그런 거죠. 이거 어떻게 예측을 하고 시장 전체를 전망하겠습니다. 그럼 신이지.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거 강의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또 하나 그냥 이야기하면 세상에 사기꾼도 많고 우리나라에 안 맞는 사람들 워낙 많다는 예로 지금 방송 찍다가 간단히 흘러가는 기사 하나 본 건데, 9월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에 백신 맞으려고 25세 이상 인원들이 대단히 많이 신청을 했다, 이렇게 쓰여있는 기사를 봤어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결론은 연립빌라 절대 제대로 된 거 못 고르고 고생 많이 하니까 이거 하지 말라, 이거였었고, 그럼 또 저희 수준에서 제가 택봉이한테 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제목은 바뀌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 위에 있는 자산을 사라. 1억이면은 역세권 투룸 이상 오피스텔 전세 끼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대단지 오피스텔도 1억 초반 중반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고요. 이것들은 부동산 사이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연립빌라 살면은 매수하는 즉시 무주택 날아가고 청약은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얘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출도 꽤 나오고 무주택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후에 3기 신도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저도 설명은 안 했지만 일단 싸기 때문에 사는 순간 수익이 확보될 수 있는 물건은 안 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청약의 기회도 남아있고, 부부는 당연히 살 수 있고, 아이 2명은 힘들지 몰라도 1명 정도는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는 문제없이 거주가 가능하겠죠.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이런 거 사시면 되고, 또 역세권 중에서 경기도권이 결국 지금 재건축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재개발은 이게 또 다시 처음으로 가면 사회 초년생 1억 남짓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피를 전부 현금을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뭐 1, 2억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은 제하고, 그러면 리모델링인데 경기도권에 지금 리모델링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런 것도 전세 끼고 이것저것 해서 하면은 1억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한 2억 내외 정도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포지션은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전반적인 상황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포지션은 들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제가 2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결론 말씀드리면, 연립빌라 이거 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3번 이야기해도 부족할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잘 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시면 안 돼. 이건 하지 마라. 그리고 택봉이 너도 이런 거는 쳐다보지도 마, 이런 거는. 그리고 역세권 투룸 이상 오피스텔, 스튜디오형이나 원룸 이런 거는 절대 안 돼. 완전히 동일한 입지에서도 가격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돼요. 전용 면적 기준 10평 남짓한 거 이런 거는 안 돼. 15평 이상 나오는 것들을 해야 돼. 15평 내외는 최소 수준인 거고, 그 정도쯤은 되는 걸로 해야 돼. 그런 거 사시고 부동산은 기다리시면 돼. 그리고 내가 A라는 물건 하나를 매수를 했으면 매수를 하고 나서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하기 전에 공부하고, 하고 나서는 내가 들고 있는 물건만 계속 트래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거는 맞지 않아. 잘하자 봉태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택봉 스승입니다. 네, 잘 해보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죠. 화려하지 않은 영상이지만 편집하느라 수없이 보면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마이크 얘기에 관상 얘기도 나오고 중간중간 지루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회 초년생이 주의해야 하는, 그리고 추천하는 매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주셔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연립빌라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이전 왕영 소개 영상에서 말했던 것 같이 제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비슷한 수준의 직장인들이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저의 갱생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